안녕하세요. 책상 앞 권리 분석 부동산생 초보 그림입니다. 경매 관련해서 오늘부터는 책상 앞에서 할 수 있는 권리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책상 앞에서 하는 권리 분석인 만큼 이걸 했다고 입찰을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입찰은 이것보다 좀 더 많은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혹시나 경매지에서 좋은 부동산을 발견하거나 또는 입찰하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그 권리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합니다. 절대로 이거 했다고 입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저는 생 초보이기 때문에 쉬운 것, 권리 관계가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 날짜는 2024년 1월 11일, 1월 11일이고 오늘 이제 제가 권리 분석을 하고자 하는 물건은 사건 번호 202 타경 1338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버머리 685-3에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용도는 주택입니다. 감정가 2억 9,983만 5천원, 최저가 2억 989만 2천원. 최저가가 있는 거 70% 감가가 된 거 보니까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이게 좀 보시면 여기 2023년 1월 10일 어제 날짜로 한번 유찰이 진행이 됐고요. 그 2023년 2월 14일 날 다시 한번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자, 채권자는 10만덕 새마을 금고, 청구액은 1억 6,200만원, 토지의 면적은 186제곱미터 56.17평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95제곱미터 28.77평입니다. 자, 그럼 경매지에 있는 물건을 다시 한번 살짝 정리를 하면은 사건 번호 202 타경 1338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버머리 685-3. 위치는 여기 뭐 공공청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 소방서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요 별표친 부분에 지금 이 물건이 소재를 하고 있고요.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주변은 단독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라고 경매지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 뭐 단독주택 하나, 단층짜리 단독주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 대문 앞에 요 도로가 있고 뭐 1층 단층에 주택이 하나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입찰일은 23년 2월 14일입니다. 자, 그럼 권리 분석을 본격적으로 할 건데 뭐 권리 분석은 다들 아시겠지만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지고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보셔야 됩니다. 꼭 이제 우리나라는 건물 등기 따로, 토지 등기 따로 그렇게 되니까 꼭 두 개를 다 보셔야 돼요. 자, 그 전에 등기사항 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데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 예를 들어서 소재, 지번, 면적 등 그런 표시들이 그 표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갑구부터 보시겠습니다. 갑구. 여기 6번에 소유권 이전이라고 해가지고 뭐 2014년 5월 9일 날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사실 이전에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뭐 소유자들이 쭉 적혀 있는데 그 갑구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 요 사람이 이제 진정한 지금 현재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소유자로 고 땡땡 씨가 이제 2014년 5월 9일 날 매매로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좀 밑에 보시면 9번에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해서 채권자 10만덕 새마을금고, 그리고 2022년 3월 4일 날 임의 경매가 신청이 됐습니다. 을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근저당, 뭐 그런 근저당 압류 뭐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근저당이 10번에 하나, 12번에 하나. 10번에 설정되어 있는 것은 2020년 5월 12일 날 채권 최고액 1억 8천, 채무자가 이땡땡씨, 그리고 12번에는 2021년 7월 5일 날 설정이 되어 있고요. 채권 최고액 1,300만원, 채무자는 역시 이땡땡씨입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소유자는 고땡땡씨인데 채무자는 이땡땡씨예요. 근데 주소를 보니까 주소가 동일해요.
뭐 그러면 이제 한 집에 살고 계신 분, 뭐 가족분이라고 뭐 추측은 됩니다. 자, 그리고 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뭐 내놓으면 토지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건물하고 크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꼼꼼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거를 봤을 때는 역시나 뭐 특이한 거는 그 다른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6번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에서 뭐 고땡땡 씨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근데 조금 더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요 압류가 뭐 들어왔다가 지워진 거, 뭐 이건 말소가 된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11번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 뭐 10만 덕 새마을 공고 들어와 있고요. 울고는 똑같이 이제 근저당이 두 번, 2020년 5월 12일 날, 그리고 2021년 7월 5일 날, 그 두 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1억 8천 1,300만 원 똑같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뭐 이런 거 주택이나 그런 거 보실 때는 그 가장 이제 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임차인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현황조사서라는 거를 보시면 뭐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조사 일시가 2022년 3월 15일 16시 땡땡분, 임대차 정보에 뭐 1번, 2번 뭐 내가 요거는 뭐 주소는 동일해요. 밑에 건 도주명 주소니까. 임대차 관계 0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상. 근데 그 기타 사항에 보니까 본건은 폐문 부재로 점유자 등 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 주민등록 열람한 바, 세대주는 고호원 씨고 그 외에 세대원 2명이 등재되어 있음. 아까 저 고홍원 씨는 저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봤던 소유자 고땡땡 씨고요. 주인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뭐 임대차 관계 없고 주인이 살고 있고, 그 주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경매가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하고, 그러니까 갑구에 나와 있는 권리하고 을구에 나와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따로 이제 쭉 나열해 놓고, 요 기준 날짜대로 소유권은 14년 5월 9일, 나머지 권리는 근저당인 아까 20년 5월 12일, 21년 7월 5일,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경매 개시 결정 날짜까지 뭐 해가지고 쭉 나열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소유권과 그리고 권리의 그 순서, 권리의 순위를 이제 이렇게 지금 요거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말소 기준 권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그 근저당 아래에 있는 권리는 입찰이 되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입찰을 하면 그 근저당 아래에 있는 권리는 전부 다 말소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요 물건을 1억이라는 금액의 낙찰을 받았으면, 저는 1억을 가지고 이 소유권을 제가 가지고 요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요 부분은 제가 입찰한 1억으로 배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다 말소가 되고 저는 깨끗한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뭐 이제 입찰을 하러 가면 안 돼요. 예, 뭐 일단 뭐 권리 관계는 상당히 쉽게, 소유권과 뭐 근저당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쉬운 물건이고, 뭐 요걸 가지고 입찰을 하시러 가면 안 됩니다. 뭐 입찰하시러 가시기 전에 임장을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이제 주변의 시세,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세를 확인해 보셨으면 이, 이 물건을 얼마 정도 입찰을 받으면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이 생기고 어느 정도 내가 잘 낙찰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금액이 결정이 되고 나야 이제 입찰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책상 앞에서 하는 권리 분석은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좀 더 추가적으로 또 보신다면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좀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그 대지로 조성된 토지라서 크게 큰 그건 없는데, 그래도 한번 눈으로 나중에 이제 다른 좀 더 어려운 거를 보기 위해서는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국계법에 따르는 일반 주거지역 일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소로 2류 폭 8에서 10m에 접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 보호 구역,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이제 설정이 돼 있다라는 게 볼 수 있고요. 전체 위치는 이쪽 빨간색 동그라미 이 부분이고, 요게 이제 소로 2류 폭 8에서 10m, 요 부분에 요게 이제 도로가 되는 거고, 요 도로 북쪽으로 건너편으로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도 같은 것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아까 지금 보시면은 요 위에서 제 1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요 빨간색 빗금진 부분이 1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그 안에 지금 오는 물건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지금 확인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되실 것 같고, 다음에는 이제 다른 물건으로 제가 한 번 더 몇 번 더 제가 지금 이거를 계속 할 거예요. 저도 사실은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같이 이제 공부에 대한 기록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 같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